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하고 관련된 독산성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현되지 않은 전투고 하나는 실현된 전투입니다. 야, 이거 드론 찍으면 잘 나올 텐데 아깝다. 이게 일부러 산을 안 깎아도 자연스럽게 이중성이 턱이 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여기도 이중성이 돼요. 보시면 저 밑에 성벽이 있는데 저기를 돌파해도 여기를 또 올라와야 돼. 경사가 거의 70도야. 이 정도만 돼도 20m, 30m가 넘어요. 그럼 여기다가 나무 울타리만 박아도 충분히 이중성이 되죠. 여기네, 세마대. 여기가 독산성 정상 세마대입니다. 세마대라는 거는 말을 씻겼다라는 데인데, 사실 여기가 제일 정상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산성은 어쨌든 보통 장군대라고 하는데 대자 들어가는 데가 이제 총지휘소가 있는 데죠. 그리고 위치도 이게 메인 도로기 때문에, 동문이 제일 메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면 딱 방향이 잡히는 데인데, 여기 이제 이 세마대가 말을 씻겼다는 건데, 이게 무슨 전설이냐면 이 독산성도 약점이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으면 되지 그러는데 좋은 산성이 아예 물이 없으면 성을 못 찍고, 좋은 산성은 샘이 막 넘쳐서 막 물이 흘러 넘쳐서 그 정도는 돼야 병사들이 이제 많이 주둔하니까 쓸만한 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은 그 편이 중요해요. 물이 많아서 흘러 넘친다. 여기가 안 넘치거든요. 우리 한 5개 졌다고 했는데 안 넘쳐요. 그래서 여기가 물이 부족한 성입니다. 그래서 권율 장군이 여기 주둔했을 때는 2차 세계대전 때 버마의 친디트 부대가 썼던 작전이 적이 점령한 지역 가운데에 군대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화된 진지 속에 박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적들이 얘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포위를 하니까 3배, 5배, 10배의 병력이 이 요새를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적을 소모시키는 아주 대담한 작전인데, 권율의 독산성 점거는 바로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요새를 믿었다는 거죠. 독산성에 주둔하면서 주변에 몇만의 왜군한테 포위가 돼가지고 스스로 공격을 받는 그런 작전인데, 물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지금은 나무가 너무 많아서 안 보이는데, 옛날엔 여기 거의 민둥산이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말을 우리 물 넘친다 그래서 여기서 보라는 듯이 쌀을 가지고, 쌀은 풍부했던 거예요. 쌀로 목욕을 시켜서 왜군들이 보고 야, 저기 물이 풍부하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전설 같아요. 왜냐면 당시 기록엔 그런 얘기가, 당시에 만약 그런 작전 썼으면 야, 대단하다 그랬을 텐데, 그런 거 안 쓰고 한 몇백 명 지나니까 시에서 그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그거 봐서는 나중에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러니까 당시 오히려 물도 부족하고 적진 한복판에 고립된 성에 병사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 친디트 부대 같은 대담한 작전을 했다. 친디트는 항공 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넣었다 뺐다, 비행기를 넣었다 뺐다 했는데 이 당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둔했던 이 독산성 작전은 정말 우리가 존경해 줘야 하는 대담한 장군의 리더십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병사들도 그런 담대하고 용감한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작전이었다. 그런 의미로 이 세마대의 의미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일본이 상륙해서 이제 서울을 점령하고 선조가 피난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는 유린됐는데 충청도 일부랑 이 전라도 논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피난 갔으니 이제 도와주러 가야죠.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제 3도 연합군, 뭐 3도 근황병이란 이게 서울 탈환을 위해서 진격합니다. 근데 이때 경상도 병력은 거의 없었고 이제 충청도, 전라도 병력이 이제 위주가 됐는데 이게 쭉 오는데 처음엔 잘 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이제 군대 편제가 급하게 그냥 동원을 하니까 이게 엉망인 거야. 실전 경험도 안 해봤지. 장교들도 뭐 제대로 해본 사람 없지. 그다음 지휘관 절반은 문관이지. 나중에 충청도 관찰사 윤성각이 한 말이 우리는 다 서생이라 군대가 어떻게 주둔하는지 어떻게 진군하는 법도 몰랐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가는 이 어떻게 보면요 좀 그런데 이 조선시대의 문관들의 책임감도 따지고 보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군대를 어떻게 행진하는 법도 모른다는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가잖아요. 이거 대단한 용기와 책임감이에요. 이것도 하여간 오다가 요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전회의를 하는데 이제 누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지금 전투도 해보지 않았잖냐.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군을 몰고 가서 야전에도 부딪히면 이길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독산성에 가서 주둔하자. 그리고 수성전은 훈련 안 된 병사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싸우다 보면 이제 전투 실전 경험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왜군을 끌어들여 싸우면 실전 경험도 생기고 이제 중요하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진군하자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총 책임자였던 이광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국왕이 도망을 가고 위기에 빠져 있는데 신하된 자가 무조건 달려 들어가야지. 이게 구경만 하고 있으면 신하된 도리가 아니다. 이게 이제 참 조선 특유의 명분론인데 그래도 갔어요. 그래서 가서 오다가 요 근처 수원 광교산에서 왜군을 만나 대패합니다. 그때 이제 권율도 참전하고 있었어요. 수령으로. 그래서 훅 밀려가는데 그때의 권율과 황진 이런 장군들이 패변에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싸워서는 안 돼. 훈련한 군대 가지고 어떻게 싸워. 그래서 이제 그 팀들끼리 만나서 훈련을 해서 이치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그렇게 되니까 권율이 아마 그 광교산에서 그때 했던 그 작전 계획이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그때 못한 거 하자. 그래서 4,000명의 군대를 끌고 선거이라는 장군과 그 선거이라는 장군도 사실 별로 안 알려졌는데 임진왜란 때 몇 안 되는 실전형 장군이죠. 그래서 선거이라는 장군과 권율이 병사 휘하 4,000명을 끌고 이 독산성에 와서 주둔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뭐 전부 평야잖아요. 여기가 서울에서 오산, 평택 내려가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 완전 교통요지인데 주변에 산성 쌓을 만한 땅이 이렇게 넓은 저기 없고 여기 섬처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군도 이게 완전 호간의 저기 가시예요. 그래서 수만 명을 동원해서 이쪽에 나눠 주둔한 다음에 차례차례 공격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공격을 막아내면서 이 독산성을 지키게 되죠. 이게 공격 전투가 아니라 수비 전투. 그리고 일종의 어떤 적의 거점에 비수를 찌르는 전투인데 그래서 이 독산성에 박혀서 이곳 수만 명의 왜군을 묶어두고 그리고 얘들이 공격해오고 여기는 막으면서 그 어느 누구 그분은 참 이름을 안 밝혀서 너무 아쉬운데 그 어느 누구 처음 광교산 전투하기 전에 독산성으로 가자고 했던 그 전술을 권율이 여기서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가 단련됐을 거 아니에요. 그 실전 경험 있는 군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벌인 전투가 행주산성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 권율의 독산성 전투는 임진왜란 전란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전투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현장이 여기입니다. 그 한국 전쟁 때도 보면은 뭐 일개중대 용감하게 싸워서 뭐 중공군 뭐 일개연대를 막았다, 일개사단을 막았다. 걔들이 다 열심히 싸운 게 아니라 참호에 있는 두세 명이 통으로 막아요. 이 자리에 활잘 쏜 살아나가 수십 명도 죽일 수 있는 자리예요. 그 두 명이.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안 비웃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웃지 마. 이게 뭐야? 이런 데서 뭘 지켜? 아니에요. 이거를 지키는 군대가 진짜예요.